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험이 한 40일 정도 좀 앞두고 있는데, 이쯤에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조문 판례 부분들이 집행법은 조문에서 판례하고 출제되는 비중들이 약 70% 이상씩이 됩니다. 70% 이상이 조문 판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출제 비중들이 최근 들어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일단은 조문 판례에서 70% 이상 출제되는 과목들이 대표적으로 민사집행법이고, 그다음에 민법도 조문의 판례에서 거의 민법은 한 80%가량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법, 세 과목입니다. 이 세 과목은 조문 판례에서 기본적으로 70% 이상씩이 출제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는 조문 판례 이걸 가지고 빨리 스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강의를 마련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조문이 많기 때문에 각 조문들을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꼭 나올 조문들, 중요한 조문들만 하고 판례 많이 있는 부분, 그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시험 끝난 이후에 몇 가지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판례 부분들이 천하처분 압류하고, 종전에는 천하처분 압류가 먼저 있고 강제입행 압류가 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집행공탁을 허용하지 않았던 게 종전 판례입니다. 이걸 천하처분 압류가 있고 강제입행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차원자가 집행공탁을 통해 가지고 면책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작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해 가지고 공탁예규라는 행정예규 1060호 이게 지금 제정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행정예규 1060호 이 내용들은 근면에 어쨌든 시험에서 여기서 한 2문제가량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파트들 이 부분들을 쭉 출제를 했을 겁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종전에 이제 수인이 공동공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인이 공동공탁을 했고, 이 공동공탁이 지금 재파산 보정공탁입니다. 그러나 재파산 보정공탁을 공정으로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여기 있는 5천만 원 부분들을 병을 위해 가지고 재판상 보증공탁을 해놨을 때입니다. 그 중에 우리 종전공탁 선례는 을이 자기 2분의 1 지분 이거를 청구하는 것, 저기 2,500만 원 출급 청구, 휴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청구를 불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종전공탁 선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 만일 을의 채권자인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에 관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게 되면은, 그런 추심이 있게 되면은 이 자가 지금 자금을 실적으로 전부 그 자가 실적으로 전부 부담한 자입니다. 이 자가 추심권자에게 그런 실적인 자금 부담을 의뢰해 가지고 이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에 의하면은 자금을 실적으로 전부 납부한다 하더라도 A의 추심권령 2분의 1 지분에서 이루어지는 추심명령에 대한 이자에게 갑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A의 추심명령은 유효이기 때문에 A가 2분의 1 지급 청구하게 되면은 공탁가는 지급 청구를 일단은 인가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이 판례가 공탁 선례, 종전 공탁 선례를 변경시킨 판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작년에 새로 나온 판례들이고, 공탁 실무나 이런 집행 실무들을 바꿔 들어간 판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판례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강의는 지금 2판이 나왔기 때문에 2판으로 진행시킬 겁니다. 초판 가지고 분들은 오늘 나라는 추록이 있을 거예요. 이 추록입니다. 초판 부분들은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록 보셔야 되고요. 3조사? 그거는 2004년도에 출제돼가지고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허락 못 드리겠네요. 자, 먼저 조문의 앞에 조문들은 생략을 하고요. 뒤에
규칙부터 8페이지에 있는 규칙 좀 보십시오. 8페이지에 있는 규칙 좀 중에서 8조 규정, 이 8조 규정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 안 됐지만은 작년에 승리시험에서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8조는 꼭 보셔야 돼요. 최고 통지인데 1항 집행 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2항 최고나 통지를 한 때는 법안 사무관 등은 또는 그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3항 규정이 작년 승진에서 출제된 지문들이에요. 취급받을 사람이 이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취급할 사항을 공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3항 체크하셔야 되고요.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 이 통지는 가로 안에 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하는 겁니다. 규칙에 규정된 통지받을 사람이 이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통지하지 않도록 됩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합니다. 키워드 규칙에 규정된 통지예요. 규칙에 규정된 통지의 경우에는 이 통지받을 사람이 이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통지를 생략하는 규정을 넣습니다. 작년에 그 애로서 규칙에 규정한 통지애가 승진해서 시험 출제된 부분들이 규칙 23조에 관한 통지 내용들입니다. 자, 규칙 23조 통지는 이런 경우에요. 집행 개시 후 채권자 측의 승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개시 후 채권자 측의 승계가 있으면 그때는 승계인은 반드시 승계지평문이 붙어 있는 집행인의 정본 이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출이 있으면은 규칙 23조 2항에서 그 경우는 채무자에게 이거를 통지하는 규정을 둡니다. 이게 대표적인 규칙 23조 통지 부분들이에요. 그 통지를 할 때 채무자가 이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통지를 생략을 합니다. 4항 규정 체크하셔야 되고요. 5항 규정 당사자 그 밖의 관계나 통지 그런데 가로 안에 다만 법 102조 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시킵니다. 102조 1항 규정 통지는 남을 까망이 없은 경우에 압류 채권자에게는 통지입니다. 이게 무인교 통지라고 합니다. 이 무인교 통지는 반드시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 주체가 이제 법원이라는 의미예요.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당사자 그 밖의 관계나 통지는 법원 사무관 또는 집행관을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지만은 다만 가로 안에 법 102조 1항 규정의 통지, 무인교 통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통지하는 겁니다.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 페이지에 12조, 법 12조 규정, 이것도 여러 번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채무자가 이국에 있거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 통지 줄긋고요. 우리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통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기일이나 결정기일을 통지할 때 이거는 법에 규정된 통지입니다. 통지인데 그 통지시킬 때 채무자가 이국에 있는 것이 분명할 때는 그때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매각기일과 결정기일 통지입니다. 통지 생략 규정이 정리되는 겁니다. 거기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 줄긋고요.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은 집행행위에 이 결정을 송달시키는 것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 줄긋고 개시결정 송달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송달 생략 규정 이거는 정되지 않습니다. 쭉 내려오고 15조 규정 15조는 늘 출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문 자체를 늘 암기하셔야 돼요. 15조 1항 규정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그때는 집행이의로 불받게 되는 겁니다.
이항 규정이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훈련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항고 제기 기간을 중을 두고 있는 경우예요. 거기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해석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전원합의체 결정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럼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면은 이 고지받은 날부터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하고 1주 이내라는 종기를 정한 규정이냐라는 겁니다. 시기와 종기를 정한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소수의견이에요. 소수의견은 시기와 종기를 정한 규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시기나 종기를 정한 규정을 보지 않고 고지 전에도 항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조 2항 부분들은 늘 출제될 지문들이고요. 사망지문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일주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항에서 체크할 것은 불변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행에서 불변기간은 오로지 즉시항고 체기 기간, 이 기간만이 불변기간입니다. 집행에서의 기간 중에서 불변기간이 되는 것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들이에요. 이 불변기간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추후한 항고가 가능합니다. 집행에서 추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런 즉시항고 부분들이에요.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 규정은 항고 이후 서제출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4항 규정 항고 이후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습니다. 거기 밑에 규칙 13조 규정들이에요. 즉시항고 이후 기재 방법. 즉시항고 이후는 원심 재판 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법령 위반인 경우에는 법령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 오인이 있는 때는 오인에 관계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13조 1항도 한번 출제된 지문들이에요. 자, 15조 5항 규정. 항고인이 사망 규정에 따라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 이유가 사항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부정할 수 없으니 분명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겁니다. 이게 원심법원에 의한 항고 각하 결정을 말합니다. 6항 규정.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항고법원, 이때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을 때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정하거나 담보를 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으로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절차 소모든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가 있고 담보를 정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5조 이제 6항하고 16조 2항을 3조 처분한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15조) 잠정처분과 16조 잠정처분 차이점. 공통적으로는 15조이든 16조이든 전부 다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15조 잠정처분이든 16조 잠정 직권을 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때는 집행의 정지만 가능한 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집행의 정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통적으로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15조 6항 조문 보시면요. 즉시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즉시 항고에 따른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처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적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집행이의 신청 사건들은 집행이의 신청 뒤에 16조 한번 보십시오.
16조 2항 규정. 16조 2항에서는 이의재판에 앞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 2항에서는 이의재판에 앞서 이게 잠정처분하는 시점들이 이 부분이 15조하고 16조하고 다른 점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직권으로 하고 집행정지만 가능하고 잠정처분을 불력하지 못하고, 그러나 15조하고 16조하고 다른 점은 즉시 항고의 경우는 즉시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의재판, 집행유예 시정에는 이의재판에 앞서서 잠정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조하고 다른 점이에요. 15, 16조 부분. 7항 규정,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 이웃에 적힌 이의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이거를 항고심의 사후신고조라고 합니다. 항고심은 사후신고조라는 겁니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8항 규정, 5항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5항 결정이 항고 허가 결정이에요. 9항 규정, 6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력하지 못한다. 6항 단서, 이게 잠정처분입니다. 잠정처분은 불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항 규정, 1항의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이에 보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3편 3장 중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거기 12조, 규칙 12조, 특례 규정, 이것도 한번 출제된 지문이에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에 즉시 항고 제기관은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전날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3조는 1항 규정이 한번 출제된 지문이라고 그래 있고요. 14조 규정, 항고 기록의 송부입니다.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집행본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항고 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집행 사건의 기록 일부 등본을 항고 사건의 기록에 붙여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14조 2의 경우에는 2항 규정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대회에서 다시 불복하는 것, 이거를 제항고입니다.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는 것 제항고인데, 이 제항고에는 종전에는 상고에 관한 부분들을 준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대법원 판례가 그런 제항고에도 상고가 아니라, 판례는 제항고에 상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와 이 부분들이 준용하는 걸로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상고 부분을 준용하면은 이호수 제출 기간이 20일이 됩니다. 그러나 상고 부분을 준용하지 않고 즉시 항고 부분을 준용하게 되면은 제출 기간은 10일로 단축되는 겁니다. 14조 2 규정, 제항고에 관하여는 15조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줄곧 화살표시고요. 상고 부분들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고 부분들을 준용하지 않고 15조 규정들을 준용한 겁니다. 그 차이점들은 여기 있는 차이점들이에요. 종전에는 상고 부분을 준용했지만은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경우에 상고 부분을 준용한 것이 아니라 즉시 항고 부분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판례 맞춰가지고 규칙이 신설된 겁니다. 규칙 14조 2, 이걸 신설된 주문이에요. 14조 2에서 2항 규정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판례에 있는 거 3번 판례는 자주 출제되는 판례 중에 하나 부분들이에요. 자,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에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이 해줄짐에도 경무법원이 대금 납부 기한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49조 이후 서류가 절차가 진행 중에 제출된 경우에 법원의 처리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매각 준비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매각기일을 이거를 지정하고 권고하고, 매각기일과 결정기일 마찬가지입니다. 매각기일과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일장자들에게는 통지를 줍니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면은 공고된 날짜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